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제가 개발자이잖아요. 현역 개발자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다루기보다는 오늘은 소니의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쪽에 대해서 좀 개발 쪽 측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주제로 이 영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소니움의 트위터 X 공식 계정이고요. 보면은 4.6만 팔로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상태고, 블록체인인데 4.6만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이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이쪽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놈은 적은 편입니다. 소니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알려진 큰 회사잖아요. 대기업인데 이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고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2비트 이더리움 레이어 2 순위 사이트입니다. 이게 소니움이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테스트넷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업커밍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출시되는,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건 ABC 순위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소니움 있죠? 소니움이 옵티미즘 롤업, 낙관적 롤업이죠. 옵티미즘, 그리고 아비트럼, 얘네들과 같이 낙관적 롤업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오피스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즘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진짜 소니는 완전히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일을. 이건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픽은 유니버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한다는 건데 웹3 쪽을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여기로 와지고요. 여기서 아직 뭐 테스트넷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낙관적 롤업만 있는 거, 오피스텍 나왔죠? 그리고 소니가 직접 구축을 했다. 웹3를 목적을 둔 범용적인 블록체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네, 알려진 바로는 블록체인, 노드가 아닙니다. 컴퓨터 서버 가격이 아니고 전체 블록체인 유지비가 한 달에 6,000에서 7,000달러입니다. 이거는 상위권 이더리움 레이어 2 기준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블록체인 유지가 이거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레이어 1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네, 이 레이어 2니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DA,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죠. 오피스텍을 이용하면은 슈퍼체인, 그러니까 옵티미즘 여기랑 슈퍼체인으로 엮일 수 있고, 그러면서 셀레스티아 같은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이 90% 절감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유지비가 한 달에 1,000달러로 줄어들 겁니다. 물론 저는 600에서 700이라고 적어주고 싶긴 하지만 뭔가 플러스 알파 포함해가지고 1,00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블록체인 유지비가 1,000달러밖에 안 돼요. 이 셀레스티아 데이터 가용성을 사용하면요. 그 대신에 지불은 셀레스티아 코인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텍으로 만든 이더리움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이더리움을 할 겁니다. 소니움 블록체인이 먼저 나오고 코인은 1년 뒤에 나올 겁니다. 대충 그래요. 아비트럼도 1년 뒤에 나왔죠. 옵티미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뒤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레이어 2가 개발팀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개발팀 포함해서 회사 전체가 50명 정도면 돌아갑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대규모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개발자는 절반, 25명 정도면 다 됩니다.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돼요. 이 뭐 UGB 그런 거, 셀레스티아, 뭐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그리고 개발팀 50명 다 하면은 소니한테는 진짜 껌값 수준이죠. UGB나 새로 시작하는 거나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니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소니 런칭 파트너가 엄청납니다. 다 달라붙었어요. 소니가 한다니까는 일본에,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다 런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이 레이어 2 총괄의 아스타 블록체인. 아스타는 코인 시총도 100위 안에 드는 메이저 알트고요. 블록체인도 잘 돌아갑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블록체인이죠. 아스타. 그리고 세이도 일본계입니다. 일본계 블록체인. 대한민국은 클레이튼. 네, 이쪽은 좀 약하다고 봐요. 여기에 비하면은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피스텍 사용하고 레이어 2. 그리고 슈퍼체인. 오피스텍을 사용하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옵티미즘 블록체인 레이어 3이죠. 거기랑 슈퍼체인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베이스도 슈퍼체인에 엮여요. 다 아시죠? 그리고 인프라. 블록체인이 아니고 인프라의 알케미나 그래프. 그래프도 아시죠? 그래프는 국내 상장했습니다. 얘네가 참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지가 포함해서 이걸 다 잘 다루는 이쪽 블록체인 계열에서 몇 년 된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잘 해줄 겁니다. 오라클의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 다 참여하죠. 그러니까 오라클의 1, 2위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 2 블록체인이 런칭을 하자마자 오라클 연결되는 것도 되게 드문 일입니다. 네, 소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의 USDC 바로 들어옵니다. USDC가 아예 파트너사라고 공지를 할 정도로 소니의 런칭은 그래도 꽤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SDC가 바로 런칭을 하기로 돕기로 했고요.
그래서 소니에게 레이어 2란 뭐가 될까요? 사실상 소니는 이름만 빌려준 수순이에요. 돈 좀 투자금 넣어가지고 이름만 빌려주고 나머지 작업은 저 파트너사들이 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니한테는 솔직히 거의 공짜 비용이죠. 저거 뭐 블록체인 만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소니한테는 진짜 세 발의 피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트너사가 다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 2를 만든다고 해서 이 소니가 벌어들이는 매출, 순이익에 비하면은 초반 2년간은 수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유지비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수익이. 하지만 2년간은 큰 수익은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왜 하냐? 솔직히 블록체인 넘버원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날고 기는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블록체인들이. 솔라나부터 포함해서. 그렇죠? 그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 개발력이 미국 다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소니가 이 블록체인에 달려든 거는 인공지능은 솔직히 미국에 정말 초거대 기업 그런 애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에 뛰어 들어가지고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돈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수조 달러 쏟아 부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치킨 게임. 근데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니면은 일본의 대표 기업인데 여기가 인공지능보다는 블록체인 쪽으로 진출한다. 솔직히 미래의 4차 산업은 인공지능 그리고 그 다음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진출하는 게 저는 이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어 2 지금은 레이어 2지만 잘 되면은 또 새로운 블록체인을 열 수도 있는 거죠. 소니가. 이번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서 소니가 레이어 2를 만들었으니까 삼성도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괄의 클레이튼 그거는 카오랑 자회사였다가 지금은 파트너사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클레이튼이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이더리움 레이어 2는 다 EVM 관련된 그런 소스코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거를 이용하는 클레이튼이 총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에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믹스도 따로 블록체인을 갖고 있죠. 이것도 EVM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에서도 파트너사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 참여하는 회사 있었잖아요. 걔네가 인프라 참여할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인프라에 참여했으니까 위믹스랑 클레이튼 삼성 레이어 2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닥사 거래소들 파트너십 할 수 있죠. 삼성이랑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이 한다고 치면은 삼성도 솔직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초거대 기업인데 오라클에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 달려들 수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에 이쪽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USDC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테더보다는요. 그렇죠? 스테이블이 USDC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맡기면 돼요. 제 생각에는. 다만 지금 삼성은 인공지능 쪽 지금 보고 있고 반도체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쪽도 몇 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반도체랑 인공지능 보고 있지 않을까. 모바일 사업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니는 저렇게 하는데 삼성은 안 하는 거 보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그 소니오 블록체인 현재 상황이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보고인데 지갑이 벌써 95,000개예요. 테스트넷에 보통 이렇게 지갑이 안 붙거든요. 이거는 테스트넷 에어드랍을 염두에 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니용 코인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렛이 붙었다는 거는 저는 테스트넷 에어드랍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개발팀이 붙어도 이렇게 95,000개까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테스트넷 에어드랍을 다루진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쪽을 좀 잘 보시는 분들 그러면 소니움은 그래도 세계적인 초거대 기업이 시작한 레이어 2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스트넷 에어드랍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넷 에어드랍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게 소니움의 테스트넷이잖아요. 아직 라이브는 런칭을 안 했어요. 테스트넷에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참여를 하면은 얘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전송, 수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트랜잭션들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테스트넷 가가지고. 여기서 이더리움 공짜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코인이 실제로 런칭을 하면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다 남기 때문에 트랜잭션으로. 그거를 테스트넷 에어드랍이라고 하고요.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에어드랍 노리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되게 활발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팀도 붙어서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런칭 파트너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미나토예요. 테스트넷이. 미나토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전 이거 생각했습니다. 나루토 애니메이션에 나오죠. 주인공의 아버지죠. 4대 호카게 미나토. 그러니까 진짜 일본스럽게 지었어요. 일본 회사들은 일본스럽게 이름을 짓습니다. 장명 자체를. 제가 처음에는 원래 이걸로 썸네일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오독스러워서 삼성전자 이재용으로 바꿨습니다. 썸네일은. 그건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소니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잖아요. 아비트럼, 옵티미즘들은 다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디앱들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하면은
기획들이 또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쪽 레이어 2로, 소니움 레이어 2로.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소니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소니 뮤직, 소니, 뭐 본사죠, 소니 픽처스, 모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이미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투자가 짱짱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벤처 캐피탈 파트너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는 것만 스파르탄, 여기, 그리고 그 외에도 해스키, 여기도 좀 유명한 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유명하겠죠. 규모가 있는 애들이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크에 합류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런 파트너들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 있다. 소니가 지원하니까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 디앱들 넘어오면은. 그리고 디앱들도 솔직히 이더리움 그리고 아비트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티체인 해야죠. 이더리움 계열로요. 그러려면은 소니움도 들어가면 좋죠.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실제 런칭 파트너사들 진짜 짱짱한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체인링크, 오라클이죠. 서클, USDC죠. 옵티미즘, 오피스텍 지원해죠. 레이어 2의 근간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 이거 국내에도 상장한 코인이고요. 여기서 인프라 담당, 여기 알케미도 인프라 담당. 국내에 많이 알려졌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도 꽤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아스타 네트워크, 일본을 대표하는 블록체인이고 소니움을 만드는데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인프라 파트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갑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유틸리티들 만드는 그런 파트너들이고요. 아까 알케미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거 말고 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서드웹, 이건 웹3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는 데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인프라 파트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감사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게 제가 다 아는 유명한 감사 회사들이거든요. 슬로우 미스트, 그리고 헌터스탬프, 해켄, 오픈 제플린, 여기까지 다 유명한 감사 회사들이에요. 블록체인 감사 회사들. 저는 서틱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서틱은 안 들어갔네요. 소니가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닐 텐데. 지금 서틱 빼고 유명한 큰 감사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도 제대로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사들 다 나왔고요. 소니움, 이건 알케미에서 이제 공지를 해준 겁니다. 소니움. 그래서 자기네들이 웹3 인프라, 그리고 그래프도 인프라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프가 직접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니움이랑 파트너 맺었다. 체인링크 CEO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네가 소니 그룹과 이렇게 파트너사를 맺어서 좋다. 그리고 체인링크가 또 이렇게 직접 공지를 했습니다. 소니움이랑 체인링크 런칭 파트너입니다. 런칭 파트너. 그리고 서클 USDC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소니움에 들어간다. 서클에서 USDC. 서클은 또 블랙록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서클의 최고 경영자 CEO가 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USDC 브리지를 통해서 소니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옵티미즘, 오피스텍으로 소니움이 나오죠. 아스타 네트워크 말했죠. 총괄한다고 일본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여기서 소니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넷까지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드웹, 이건 웹3 관련된 그런 도구들. 프론트엔드는 저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웹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담당한다. 테스트넷 이름은 미나토다. 정말 네, 일본스럽게 지었죠. 여기 보면 미나토라고 나옵니다. 미나토. 테스트넷 이름을 미나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넷 나오면 메인넷 이름은 또 다를 겁니다. 이거는 소니움 홈페이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런치 파트너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브릿지, 이걸 포함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테스트넷 에어드랍 노리시는 분들은 브릿지 통해서 이더리움 테스트넷 그 코인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미나토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니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가 이렇게 블록체인 레이어 2를 만든 것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인데, 우리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회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물론 제 영상을 안 보겠죠. 하지만 삼성전자한테 그 투자 금액은 정말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정말 세 발의 피 수준일 거고, 아마 얻어가는 것은 그거의 배일 거고, 그리고 이거는 블록체인 쪽에서 4차 산업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 블록체인. 4차 산업을 대비해서 블록체인에 한 다리 정도는 걸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